어허,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식당, 뭐 식품업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나 밥 먹다가 이 나갔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업주들을 협박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서울, 경기, 경북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이 휴게소, 식당,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이 먹던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아이고야. 업주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 50대 남성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 보통 배달 음식 리뷰 이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자영업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냥 놔둬도 힘든데. 예전에 그 중국집에서 먹다가 이빨이 파절돼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건. 아, 네네네. 저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업이네요. 그냥 업이에요, 업.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빵을 사서 빵을 딱 먹으면서 이빨 부러졌어. 그럼 이제 확인하기도 힘들잖아요. 거기 얼마나 또 입점한 거니까 더 힘들죠. 또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백화점 음식점 가서 음식 먹다가 내 치아 3개가 부러졌어. 아이고야. 이러면서 손해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니 뭘 씹었길래 치아가 3개. 그런데 저도 네. 저런 호두 껍질 씹어가지고 네. 치아가 3개가 나가면 본인 치아에 문제가 원래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이빨이 나갔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이 상황은. 그리고 이따 뭐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검거됐을 당시 주머니에 호두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무려 44곳 뭐 백화점, 마트,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데마다 이빨 부러졌다고 하면서 2,700만 원 정도를 편취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뭐 치아가 깨졌어요. 뭐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그 업주 입장에서도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야, 그만 너 증명을 해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진단서 보여달라 그러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빨이 많이 부러지고 다니면 이 사람이 공룡입니까? 뭐 이빨이 그렇게 많게. 근데 백화점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진단서는 보여주기 싫고 자기 개인 그 정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단서하고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이 돼 있는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대기업 임원이야. 아하. 이 대기업 임원이 이런 짓 안 하거든요.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에 내가 불이익 줄 수 있어. 그리고 나 고소할 거야, 협박할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공룡하고 치아 깨지는 거랑 어떤 연관관계가 아니 있는 이빨이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지니까 우리 보통 보면 공룡들 이빨 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만화 같은데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빨이 뭐 잘 부러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교수님 말씀이니까 제가 믿어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확실히 진짜 저는 왜 이 사람이 백화점 혹시 뭐 휴게소 이런 데 입점된 매점들만 그렇죠. 골랐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죠. 수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입점된 매장들은 이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위에 백화점이 있고 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는 민원 제기되는 걸 사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좀 조용히 좀 넘어가라. 그리고 물어줘라. 거짓말 그냥 막 하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등을 거죠. 미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알아요. 우리 음식에 뭐 들어가서 깨질 수는 없다라는 거 알거든요. 알죠. 뭐 이게 지금 뭐 짜장면에서 뭐 어떻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수법을 알면서도 이 백화점이나 휴게소에서 그냥 민원 처리 넘어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라도 더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지지를 못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입점된 데 가서 하는 거고요. 만약 개인 영업하는 데라고 하면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 어떻게 했는지.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이 손해배상 못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블랙 컨슘 찾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분들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사 사례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늘을 씹다가 이가 깨졌다고 임플란트 보상금을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치과에서 그 좀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놔 봐라 그랬더니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미 뿌리가 검게 그냥 썩을 대로 썩어 있던 치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 이거 치아가 좀 원래 좀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라고 지적을 하니까 막 뭐 욕설에 막 협박에 박 변호사님 마늘도 못 먹는 이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데 또 뭐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글 올리고 이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뭐 우리 이런 말 하자면 더러워도 피해 간다. 이런 걸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됐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일부 가게는 못 버티고 문을 닫은 것도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징이 뭐 나는 돈 안 받아도 그만이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남성 역시 처음에는 난 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다. 근데 이거 너무 이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그리고 돈 얼마 안 되는데 금액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 결국에는 자, 30분 안에 해결해라. 돈 보내겠다. 돈 보내달라. 계좌번호 보낸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했던 업주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악성 고객들에게 질려 5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거는 약간 무슨 매장도 매장이지만 요즘 배달 음식 하시는 주로 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매장이 이제 현장에 그 업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은. 근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질 못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사건 반장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별점을 갖다가 뭐 1점을 주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질이 좋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인간들 판단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들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뇌출혈을 나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이 이게 살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문을 닫게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생 침해 사범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떻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금 벽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국가에서는 민생 침해 사범 가중 처벌에 이런 사람들 갖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이 치아 깨졌다는 사람 왜 이런 짓을 했답니까? 이 사람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직업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업체에다가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게 결국 이유는 직장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